선관위 헌재가 인정한 성역 선관인데 선관위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채용 비리 관련해서 지금까지 제가 여태까지 방송하면서 화를 별로 안 냈는데 이 선관위 얘기할 때는 정말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가지고 여기 채용 비리 관련해서는 충분히 많은 내용 여러분들이 접하셨을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셨을 건데 뭐 뒤늦게 사과한다고 나섰는데 그 와중에도 또 거짓말을 한 게 또 한 번 또 드러났습니다. 이게 수치 가지고 또 장난을 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이게 일단 요거 한번 이제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일단 중앙선관위가 친인척 경력 채용으로 입사한 경우가 중앙선관위에 친인척 경력 채용으로 입사한 경우가 2023년 기준 33건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게 33건 애기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게 반전이 쭉 있어요. 근데 그 33건마저도 사실 처음에 발표했던 것과 다르다. 거짓말이었다. 이런 건데 당초 선관위가 2023년에 행안위에서 밝혔던 21건보다 12건이 늘어났습니다. 12건이 늘어났는데 이게 어떤 거냐? 이제 일단 2023년 6월 기준 부모 자녀 15건, 배우자 3건이다. 형제 자매 9건이다. 뭐 3, 4촌 6건으로 총 33건 66명이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을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선관위는 이때도 21건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럼 12건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12건 차이가 있는데 이게 그마저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조사 대상 중에서 선관위 조사 대상 중에서 가족관계 파악에 동의한 사람이 3,236명 중에 339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사에 응한 직원 중에서도 5명 중에 1명이 친인척인 셈이니까 나중에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람 90%는 이거 뭐 볼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조사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뭐 선관위 입장은 개인정보 제공에 부동의를 했다 그래서 조사를 거부를 했다고 하는데 개인정보가 공개될까봐 부동의하는 거는 내 이름, 내 주민등록번호, 내 전화번호 이런 게 공개될까봐 부동의하는 거고요. 그렇죠. 국회에서 자료 요구를 하거나 감사원에서 감사를 들어갈 때도 그런 거 못 봅니다. 강대규면 이름 뒤에다 지워요. 강땡땡이에요. 주민등록번호는 아예 공개도 안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선관위가 핑계대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핑계인 거고 지금 3천 몇백 명 중에서 한 10% 정도만 동의를 했고 90%는 동의를 안 했다는 게 캥기는 게 있으니까 동의를 안 한 거죠. 이거 정말 그 본인들이 알고 도둑이 재발절인 게 지금 이 꼴이 나타난 거예요. 이거 심지어 이 사촌 이내만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 뭐 5촌, 6촌, 7촌, 8촌 합치면 이거 뭐 그냥 그렇죠. 사돈의 8촌까지 가면 가족 기업이에요. 가족 기업. 8촌은 너무 좀 멀지 않나? 내 딸 착하니까 취업시키는 건데 그렇죠. 세범 씨도 착하거든요. 그럼 우리 세범 씨도 내일 취업시킬 수 있어야 돼요. 선관위에. 그렇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런 생각이 좀 들게 하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더 웃긴 게 2023년까지는 감사원이 아니라 아예 그 선관위 내부 감사관실까지도 자체 인사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 없고 그냥 그러니까 언터처블이에요. 언터처블. 제가 지난번에 문제 없지. 잘하자. 화이팅하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너 괜찮지. 문제 없지. 잘하자. 이렇게 하면서 십몇 년을 수십 년 어려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878대 1 이거 뭔지 아세요? 이게 작년 9급 공채 경쟁률이었습니다. 진짜로? 진짜 878. 878대 1입니다. 선관위에서 지금 드러난 그 채용 비리가 878건인데. 그러니까 지금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게 878 이 숫자가 선관위에서 드러난 위반, 채용 관련 위반 적발 건수가 878건인데 작년에 9급 공채 시험이 878대 1이었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소름 돋지 않습니까? 자, 이런 소름 돋는 일이 선관위에서 10년 넘게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 딸 착해. 그리고 시험 볼 때 왜 보통 연필로 가필하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좀 밸런스를 맞춘다든지 조정하거나 또는 조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아예 빈칸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심사위원들한테 자기 이름 쓰고 그 옆에 종이 그 빈칸은 내버 아예 손대지를 마.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사무처 직원들이 그냥 위에 전화 받고 갈아 넣어준 거예요. 거짓으로 넣어줬는데 이런 식으로 직원들을 뽑았다. 정말로 국민들 뚜껑 열리 가는 겁니다. 제가 정말 그 채용비리 사건을 많이 해봅니다. 제가 채용비리 사건을 기업을 변호도 많이 했고요. 또 채용위원들, 면접위원들, 심사위원들 변호도 많이 했어요. 근데 형태와 유형이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선관위의 형태와 유형은 신종 형태예요. 아까 말씀하신 그 백지 형태가 정말 처음 보는 형태였고 그리고 면접을 비대면 면접으로 바꿔라. 우리 아들이 못 온댄다. 야, 우리 아들이 다른 일 있어서 면접 보러 못 온대. 이거 비대면으로 바꿔. 이런 행태는 정말 처음 보는 행태인 거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그 지금 아까 그 공채를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이러한 채용 비리가 다 경력직 채용이거든요. 아하. 선관위의 경력직 채용이 왜 필요합니까? 예. 무슨 말이냐 하면 선관위의 경력직 채용을 하려면 선거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지 선관위 경력이 되는 것인데 그렇죠. 예. 제가 이제 그 토목공학과를 나오고 토목기사 자격증도 있어요. 네. 실제로 강원도의 인제군이나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토목직 구급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경력직 채용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원자가 없어요. 공채 네. 지원자가. 아하. 공채 지원자가 없어서 토목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 자격을 갖고 일반 회사에서 3, 4년 근무를 한 사람에 한해서 경력직 공무원을 채용을 하는데 예.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아사무사예요. 선관위에서 경력직 자체가 필요가 없는데 경력직 공무원들로 친인척을 다 채용을 하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채로 들어가는 문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사실 이거 다 공채로 채용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너무나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거 검찰에서 아마 좀 이미 수사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거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하던가 네. 혹은 아니면 이거 특검을 가야 돼요. 이게 왜 특검을 가야 되냐? 정치권에서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선관위가 선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게 없지 않아 있고요. 예. 또 선거관리위원장들이 부장판사 또 그 각 시군구는 부장판사, 광역은 그 법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거야말로 특검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이제 878대1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네.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중앙선관위, 그러니까 이게 작년 아니었던 것 같고 2006년 기사를 제가 찾아봤어요. 2006년 기사인데 선관위 이것도 특히나 선관위입니다. 선관위 전국 평균 경쟁률, 그러니까 구급 공무원 평균 경쟁률이 878대 1이었다. 그리고 작년은 아닌 걸로. 작년은 아닌 것으로 예. 예, 저희가 팩트 체크했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제주 권역에서는요 경쟁률이 1997대 1. 2000대 1이에요? 2000대 1? 2,000명대 한 명 와. 뽑는 건데 이거를 2,000명 그러면 1996명 그때 얼마나 열심히 하고도 그러니까요. 진짜 자기가 피땀 흘려서 열심히 하고도 그냥 누구 딸 이런 사람한테 그냥 예? 그래서 저는요 이거를 그냥 넘으면 안 된다. 이게 뭐 예. 노태학 선관위위원장 뭐라 했냐면요 징계에 즉시 회부하겠다 했거든요. 저는 예. 이거 물타기라 봅니다. 야. 뭐냐 이때 이제 불법 채용 예. 채용 비리 저지른 당사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사자는요 해고 조치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사법개혁 넘게 돼. 이쯤에서 그러면 영상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선관위에서 사과한다고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어제 국회 행안위에 예전에 이제 그 선관위에서 원투펀치였어요. 사무총장, 사무차장 이제 가장 높은 1번, 2번이었단 말이에요. 법관들을 빼고 이 사람들이 어제 출석해서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짧게 보고 가실게요. 지금 따님 사퇴시킬 의향 있으십니까? 자진 사퇴시킬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본인의 의사. 저러니까요. 예. 따님 사퇴시킬 의향이 있으십니까? 자진 사퇴시킬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얘기를 하니까 본인의 의사. 야 자기가 치유시켜놓고 예. 한 명 더 보시겠습니다. 본인 의사라고? 한 명 더 보실게요. 따님 사직서 내게 해줄 겁니까? 제가 결정한 문제는 본인 의사. 따님 사직서 내게 하실 거예요? 물어보니까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야, 그러니까 자기가 불법 채용을 시켜놓고 나서 예. 나가는 것, 사퇴하는 것은 당사자한테 맡긴다는 게 저거 얼마나 참 국민들 뚜껑 열리게 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요, 조민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조민 같은 경우 어떻게 됐죠? 대학원, 대학까지 다 입학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고졸이 됐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강하게 처벌하느냐, 일벌백계느냐? 모든 수험생들을 배신한 거예요. 공정한 어떤 입시 제도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에 일벌백계해서 그거를 다 입학을 취소시킨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선관위도 공무원 그 공개 채용인데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내정돼 있었고 내 딸 착하다는 이유로 채용을 해버렸으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800명의 조민이 지금 전국 선관위 깔렸던 거 아닙니까? 이거를 원상복귀 시켜야지 국민들이 인정을 하고 다음 기회를 주죠. 이걸 만약에 계속 눌러앉혀서 일을 하게 한다? 국민들은 선관위가 하고 있는 이 내부의 공정도 지키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외부의 공정이 선거 사무는 어떻게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근원적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이것저것 뭐 내놔라 뭐 해라 그러면 그동안에 무조건 이렇게 숨겼던 없다고 거 아닌가? 예?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예. 가족 관련된 그 현황 자료 달라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국회 선관위 뭐라는지 아세요? 10번
게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라고 허위 답변했어요. 근데 예. 알고 보니까 처음에 허위 답변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답변하기 6개월 전에 이미 선관위에서 가족 관계를 다 파악해서 자료가 있었던 거야. 있었던 건데 그거를 없다고 허위로 답변한 거예요. 거짓말이 디포트 값이네. 그렇죠. 예. 예. 입만 열면 입 벌고. 예. 아. 그 특혜로 들어온 딸 사퇴시키라니까 뭐 본인의 의사다, 자기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뭐 이런 소리는 하고 있는데 이걸 저희가 그 있잖아요, 감사원에서 발표한 그 자료를 보면은 버전별로도 나눠볼 수가 있어요. 네. 뭐 김세환 버전, 고위직 버전, 일반진 버전 다 나눠볼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채용된 분들이 일을 제대로 하겠냐고요. 이 감사원의 보고서에 근무 태만이나 이런 걸 보면 선관위에 좀 희한한 제도가 있어요. 가사휴직 제도가 있어가지고. 가사휴직. 그래서 뭐 우리 어머니가 아픕니다 이러면 3개월 휴직. 예. 우리 아이가 좀 아이를 교육하기 힘듭니다. 그럼 3, 4개월 휴직하는 거예요. 아하.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게 왜 가능하냐? 예. 선거 기간이 아니면 딱히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아하. 이게 선거 기간 바짝 일을 하는 거고 딱히 할 일이 없는 거고 예. 심지어 이런 휴직을 선거 기간에 또 더 많이 쓰는 경향도 있어요. 예. 그래서 가사휴직을 해서 복직자에 대해서 가사휴직 기간에 해외 가서 펑펑 놀았냐 안 놀았냐 이거 네. 제출해라라고 하니까 아무도 나는 해외를 가지 않았다 합니다. 근데 감사원이 또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그 출입국 기록을 떼보니까 가사휴직 3개월 사이에 그 중에 7차례를 뭐 일본을 갔다 오던가, 그 3개월 사이에 70일을 외국에 있던가 이런 행태가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 어떤 과장은 예. 본인이 이제 스스로 본인 휴가를 스스로 승인하고 결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하. 2015년 3월부터 2023년 9월까지 8년 동안 해외를 124회를 출국을 합니다. 예. 817일 해외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아까 말한 그냥 휴직, 병가, 가사휴직 그러면서 그 중에 100일은 183일 중에 100일은 무단 결근, 허위 병가를 쓰기도 하고요. 아니 그 2019년 1년에만 셀프 결제를 해가지고 48일간의 무단 결근을 하고 131일간 해외유예. 그러니까 2019년에만 131일을 해외에 있었어요. 아 무슨 뭐 빠니보틀도 아니고 곽튜브에 뭐 이 정말. 예. 2019년이 선거가 없는 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거가 이제 2018년 있었고 2020년 있었고 22년 있었고 지방선거랑 그 총선이 번갈아 가니까 이 홀수해는 마치 진짜 빠니보틀이나 이런 여행 유튜버처럼 반을 해외에 있어요. 선관위 직원들이 본인이 스스로 결제라고. 예. 그런 다음에 감사원 감사가 들어갑니다. 야 너네 해외에 있었지? 아닌데요. 우리 해외에 없었음 체크를 하고 감사원이 출입기록 보니까 해외에 있었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행태가 선관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세금이 이렇게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꼭 바쁜 시즌에만 육아휴직이 또 급증을 합니다. 네. 예, 보니까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선거 같이 했었던 2022년 요때는 이때는 뭐 그 전년도에 비해서 50% 넘게 팍 증가를 했었습니다. 특히 이때 2022년 2월 말 기준으로 휴직자가 204명까지 치솟기도 했다. 그러니까 그 204명까지 휴직자가 뭐 3,000명 내외인데 그 204명까지 치솟았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선거가 끝난 이후 2023년 2월 말에는 휴직자 규모가 159명까지 줄었다. 네. 그러니까 50명 정도 팍 줄어버린 거예요. 예. 이걸 보니까 예. 그 헌법재판소에서 예. 왜 선관위는 감사하지 말라고 결정한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하. 이 감사원 보고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선관위 직원이에요. 강대규가. 그리고 이름은 지웁니다. 강땡땡으로 지워요. 네. 근데 그 앞에 예를 들어서 뭐 충청남도 선관위 19년부터 22년까지 근무했던 강땡땡 과장 누군지 다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감사원 보고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강원 어디 선관위 그 19년부터 21년까지 근무한 김땡땡 과장은 2년 사이에 해외 몇 번 출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님들이 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선관위의 경험이 8명 중에 지금 6명이 있어요. 선관위원장을 했어요. 맞아요. 시군구 선관위원장을 했고 예. 이런 분들이 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근무했었던 곳인데 이럴 수도 있고 혹은 여기 내 그 친구인 동료 판사인 누가 근무했던 지역인데 야 여기서 애들이 자기들끼리 결제를 막 했구나. 예. 그러니까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거를 자인하는 꼴입니다. 아하.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보기에는 예.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건 감사하면 안 되겠다. 예. 이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선관인데 내가 선관위원장인데 우리 직원들이 나 몰래 이렇게 해외를 1년에 130일이나 나가 있었네. 이거 나까지 털리겠는데 감사 못하게 해야 되겠네. 이래서 결정 내린 게 아닌가 저는 굉장히 큰 실망이 듭니다. 실망. 이거 이번에 감사원 감사 아니었으면 드러나지도 않았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선관위 위원들을요, 위원장들을 네.
판사를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하. 지금 중앙선관위원장 대법관이 하고 있고 네. 광역시도 선관위원장은 지방 법원장이 하고 있고요. 네. 그 밑에 시군구는요 부장 판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선거 관련된 소송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장 전담 판사들이 영장을 내주는 거 망설이는 거야. 네. 왜냐하면 내가 영장 내주면은 거기 있는 선관위원장이 다 판사들인데 네. 얼굴 끄슬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또 영장 내줬다가 만약에 그 불꽃이 뭐 튀어가지고 뭐 좀 곤란해지거나 피곤해지는 상황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선관위 위원장들을 판사가 겸임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가장 큰 거고 그리고 실제로 선관위 그 위원장들은 딱히 와서 하는 일이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20분 밥 먹고 헤어진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무슨 선거 사무처에서 관련된 사람들이 그 위원장에 대한 존경심과 두려움을 느낍니까? 나중에 이준우 대변인데 출마하시면 선관위에서 이거 다 보고 있다가 예.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사장이 안 와요 사무실에. 그러니까 직원들끼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약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를 하지 말라는데 감사원 보고서는 왜 있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정확한 선호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2023년 6월달에 감사원이 선관위에 감사를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선관위에서는 처음에 그래 우리도 투명하게 해 들어와 감사 들어와 했는데 감사원이 베테랑들이죠. 감사원들이 감사를 하다 보니까 왜냐면 선관위가 그동안 국정감사는 받아왔어요. 근데 국회의원님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국회의원분들이 300명이 여러 개 기관이 있으니까 선관위만 집중할 수가 없는 게 하나가 있고 허위 답변하니까 없었는데 감사원은 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모든 자료를 다 봅니다. 네, 다 보는 과정에서 감사원이 감사가 깊숙하게 들어오니까 2023년 6월달에 감사를 시작했는데 선관위가 부랴부랴 7월. 심각하네 그래서 감사하지 마라고 얘기하면서 2024년 예. 2월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헌법재판소에. 거예요. 헌법재판소에다. 야 우리는 감사 기관이 아니야. 예. 본인들 처음에 허락해놓고 너무 네. 깊게 들어오니까 그런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야 감사원은 선관위를 감사하지 마라 결과가 나왔고 선관위에서 발표하는 게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하면서 허위 통계를 오류 조작해서 허위 사과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는 받지 않을게요. 근데 공은 국회에 넘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특별감찰관제도법을 만들어서 지금 발의를 하려고 하고 있죠. 네. 근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선관위에 대한 현안 질의조차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선관위를 비호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까지가 온 형국입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선관위 그 현안질을 하자고 제안했었는데 민주당이 거부를 했죠. 왜 거부를 했겠습니까?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선관위 개혁을 맡겨서는 안 된다. 이거는 특별감사제도를 도입을 해서 감사법을 통과시켜가지고 거의 뭐 특검 수준의 그런 감사를 받아야지 선관위 개혁을 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선관위 감사 제외 법안까지 발의를 했잖아요. 전용기 의원이 민주당은 이제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아까 뭐 해외여행 다니고 이런 거 봤을 때 일반 회사 다닐 때는 담이 작았고 그런 거 못 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저분이 담이 작으시단다. 담 좀 키워드려라 선관위에서 약간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선관위 관련해서 이 정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립니까? 더 말씀하십시오. 예. 그리고 이 불법 채용된 인원이 한 800명 된다 그러거든요. 네. 이 800명이 그대로 만약 있다 그러면은 예. 이번 선거 사무에 이제 동원되면 안 돼요. 선거 사무 일을 보면 안 돼. 왜냐하면 이번 정권에서 감사원이 조사를 해가지고 불법 채용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럼 당사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반성하기는커녕 예. 감사원 감사 안 받았으면 안 들통 안 나는데 계속 편안하게 갈 수 있었는데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선거 만약에 사무 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여당의 공정하게 선거 사무를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딸의 의사에 따르겠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선거 사무를 못 하게 하면은 일도 안 하고 그러면은 그만두지도 않고 오히려 좋아 이런 거 아니에요? 약간, 예, 그런 좀 저희가 선관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 채용된 이 800명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해고를 시키는 절차에 사법 절차에 들어가야지만이 선거 사무도 공정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한 번 더